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제가 후회를 안 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은 참 많은 순간 후회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선택했지만 되돌아보니 그게 너무나 멍청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의 잘못에 의한 죄책감이든 남에 의한 괴로움이든 나의 행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이기에 계속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게 후회인 것 같습니다. 이 후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얽매여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그 모든 순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들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하여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후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사로운 것까지 따지면 살면서 정말 수천 가지의 실수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에 목을 메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는 제가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를 곱게 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보면 억울함이 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한테 어렸을 때 많이 맞아서 우울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억울함이 있었죠. 내가 왜 맞아야 하지? 라는. 매일 맞는데 항상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른 채 맞았거든요. 기억나는 건 학원 책자에 있는 스티커를 형이 저에게 막 붙이며 웃길래 저도 같이 장난치며 형의 등에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의 표정이 싹 굳더니 저를 발차기로 넘어뜨리고 마구 패더군요. 아니 그렇게 웃다가 등에 스티커 붙인 게 뭐가 그렇게 화나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유도 모른 채 거의 매일을 5년간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돌아보면 형이 기분 나빠할 만한 짓을 한 적이 분명 있을 테고 형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을 방패 삼아 그런 적도 있고 형의 부당한 행동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저도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으니 형이 화가 날 만한 상황도 있었겠죠. 그래도 정말 알 수 없는 사소한 것으로 맞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맞을 만큼 행동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억울하면 못 삽니다. 억울한 걸 버텨야 되는 사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책이 시작된 거죠.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걸 깨달은 게 뉴스를 봤었는데 어떤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자기 부모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해서 부모를 힘들게 해가지고 자신을 때리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왜 내가 자책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할지 몰라 자책하게 된 게 아닐까요? 물론 저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에서 제 모습이 떠오르며 자각을 했었습니다. 현재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이유 없이 내 탓을 하며 억울함이라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내가 자책하고 있음을. 어쨌든 저의 자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걸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같은 거요. 사실 저는 그렇게 게으른 편도 아니었지만 저는 자신의 꼬투리 잡지 않으면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고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은 못된 자신의 채찍질하며 속죄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에 괴로워하고 사소한 일에 후회했죠. 어떻게 보면 습관이었죠. 어렸을 때 생긴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 생긴 습관. 이제 형의 폭력이 끝났으니 그때 방식은 벗어던지고 변화하면 되는데 변화가 무서워서 자신을 계속 괴롭혔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19살에 첫 번째 전환점이 생겼죠. 그 계기는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뭔가 사람이 변하려면 큰 사건과 계기가 필요할 것만 같은데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일에서 그러지 않고도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이 자책하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얼마나 사사로운 일인지 알고 있는데도 계속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이 너무나 괴로우니 어느 순간 이 방식으로 계속 괴로울 거라면 차라리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느끼는 괴로움이 더 나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변화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괴로움이 변화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괴로움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물론 한 번에 빡 변한 건 아니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따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기를 쓰며 오늘 힘들었던 일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글을 쓰기도 하고 오늘 내가 칭찬받아야 할 이유를 매일 5가지씩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 자책을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만큼 사소한 것에 다 후회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일어나는 잘못이라 할 만한 실수들은 후회가 되곤 했죠. 그러다 저에게 커다란 사건이 오죠.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하다가 동료들에게 배신당하며 부당해고 당하고 그 이후 심장마비가 와 건강이 망가졌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쓰러져가며 일했었죠. 제 가치관이 뒤틀리고 너무나 큰 분노와 충격을 준 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뉴질랜드에 간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였다면 거기에 간 것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괴로워졌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고 만약 과거로 돌아갔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떳떳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장소에서 일어난 잘못에 맞서 싸운 사람은 저뿐이었고 저는 괴롭힘을 당하면 당했지 제가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뚝심 있게 옳은 길을 추구한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제 제가 모든 후회를 털어놓게 해준 마지막 사건이 옵니다. 저를 배신했던 동료가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에게 사과는커녕 자꾸 자기 일을 홍보하는 것에 저는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6개월 간격으로 왔었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문자가 오면 꼭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결국 저에게 또 같은 문자가 왔고 전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 사과 요구에 상대는 당황했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려 했지만 각자의 사정 때문에 불발되고 다음날 통화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다음날을 맞이하여 통화를 시작했고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바라는지 최대한 차분히 화를 드러내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돌아온 대답은 왜 다 지나간 옛날 일로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냐였죠.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에게 몰매를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처참했습니다. 처참해서 분노가 아닌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울며 빌었습니다. 사과를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근데 대답이 없길래 수긍한 줄 알고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 덕에 홀가분해져 고맙다며 휴대전화를 받는데 전화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얼굴로 전화를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 주마등이 스쳤습니다. 뉴질랜드의 사건 이후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낸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으로 보여졌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맞이한 건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제 예전 자책하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던 시절을 포함 인생을 돌아보면 제 괴로움은 항상 제가 선택하고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고 내려놓아야만 진정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죠. 한때는 그걸 몰라 세상을 원망했습니다만 이 주마등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은 나 스스로가 어떤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지 상황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걸 내려놓아 자유롭게 되길 바라는구나. 그 자유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구나.
삶에서 계속 괴로움에 놓이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었어. 세상이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서 내려준 선물이었어. 결국 살며 맞이하는 모든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걸 알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 후회할 필요가 없음을. 왜냐하면 살면서 맞이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 그저 나를 위해 한 선물이고 나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또다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그 순수한 사랑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어떤 존재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오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나 자신의 존재조차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믿지 않은 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미워할 리 없을 테니 자연스레 후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후회는 결국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혐오하고 죽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준 자신에게 감사하니 내 안에 많은 미움과 괴로움이 확 풀리며 오랜 시간 끝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거죠. 세상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는 거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인간은 위대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이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지금까지 버텨준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알아준다면 내가 이전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후회보단 사랑합시다. 세상과 자신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